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고 결정하고 나서야 왜 그랬는지 설명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별뜻 없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사소한 말에 짜증을 내고 밤이 되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우리는 늘 감정에 끌려다닌 뒤에야 이성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결정의 구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뇌의 구조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부터 논리와 판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선된 목적은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다가는 위험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앞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험, 불안, 불쾌, 위협과 같은 신호는 이성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쾌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입니다. 이성은 그 다음에 호출됩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싫었는지, 왜 불안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약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문제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단순히 선언합니다. 좋다, 싫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 선언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감정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성은 그 결론을 뒤집기 위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역할은 판단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감정이 선택한 결론에 이성이 합리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말이 막히거나 뒤늦은 논리를 붙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변호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실패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밀치듯 지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사람이 많고 바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한마디, 동료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그 말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은 반응을 끝냈습니다. 집에서는 더 심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성은 그 순간 자리를 비웁니다. 밤이 되면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게 등장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성의 기능이 의도적으로 약화됩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복잡한 판단은 오히려 생존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뇌는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순간 이성의 에너지를 줄이고 감정 반응을 강화합니다. 이때 우리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고 하지 않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난 뒤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이성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후회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결정을 내린 순간에는 감정이 전면에 나서 있었고 이성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타난 뒤 이성이 다시 돌아와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성은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바로 후회입니다. 즉 후회란 결정 당시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내리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치 결정 당시에도 충분히 이성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정 당시의 뇌 상태와 지금의 뇌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스트레스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하는 평가는 언제나 더 냉정하고 논리적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의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후회는 그래서 늘 늦게 찾아옵니다. 결정이 끝난 뒤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성은 결과를 본 뒤에야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좀 더 참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다시 감정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후회는 오직 설명과 자책만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후회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언제,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잘못의 증거가 아닙니다. 후회는 이성이 뒤늦게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성적인 사람을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상상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며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성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감정의 유무가 아닙니다. 차이는 감정을 인식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도 화가 납니다. 불안해지고 상처받고 흔들립니다. 다만 그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기 전에 그 신호를 인식합니다. 이 차이가 판단의 결과를 바꿉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 뒤에야 감정을 인식합니다. 말을 하고 나서야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야 불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성은 상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이 막 고개를 들 때 멈춥니다. 지금 내가 왜 불편한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이성을 불러옵니다. 이성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인식되는 순간부터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관찰해온 사람일수록 감정과 판단 사이에 짧은 간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는 잘못 설정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는 감정을 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판단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면 이성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화를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인식되지 않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뇌는 억눌린 감정을 계속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감정에 휘둘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크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성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이성은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차단해버리면 판단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누를수록 우리는 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사람일수록 결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후회를 더 자주 경험합니다.
2단계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성은 감정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성은 감정을 제거할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감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왜 불편한지, 왜 이 말에 유독 반응했는지, 왜 이 선택이 두려운지, 이 질문들이 이성을 깨웁니다. 감정은 결정을 내리려 합니다. 이성은 방향을 조정하려 합니다. 두 기능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연결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결정은 자동적으로 늦춰집니다. 그 짧은 지연이 판단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정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활용합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려온 습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성이 따라올 시간을 주는 것이 선택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판단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